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날의 이야기입니다. 저의 오랜 친구인 지혜는 남자친구와 길거리에서 크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다툼은 아주 사소한 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지혜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너는 왜 항상 내 기분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건데? 그 말을 듣고 지혜는 너무나도 억울해서 더 크게 울었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상대방의 감정을 내 감정처럼 느끼는 것, 상대방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고 그의 슬픔이 곧 나의 슬픔인 것,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진정한 사랑 혹은 깊은 공감 능력이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심지어 상대방의 감정에 내 자신을 온전히 투영하는 것이야말로 둘 사이에 굳건한 유대감을 증명하는 길이라고 굳게 믿기도 하죠. 하지만 지혜의 남자친구가 지적했듯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감정적 의존이라는 이름에 보이지 않는 감옥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표정 하나에 내 하루의 기분이 좌우되고 그의 목소리 톤에 따라 내 마음이 춤추는 삶. 그 안에서 우리는 나 자신의 감정 주체성을 잃어버리고 오직 타인의 거울 속에서만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사랑의 모습일까요? 우리는 언제까지 타인의 감정이라는 파도에 휩쓸려 살아야 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미묘하고도 복잡한 감정의 경계를 심도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20세기 최고의 정신분석학자이자 사상가인 칼 융의 심오한 통찰을 통해 감정적 의존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나로 살아가는 법을 함께 탐색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심리학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당신의 마음을 깊이 울리는 공감과 위로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감정의 미로를 헤쳐나가며 당신의 감정을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만드는 여정을 시작해 보시죠. 감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어떤 사람은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치는 마음을, 또 어떤 사람은 잔잔한 호수에 이는 작은 물결을 떠올릴 겁니다. 우리 모두는 감정을 느낍니다. 기쁨, 슬픔, 분노, 불안, 그리고 사랑까지. 하지만 우리는 감정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에게 감정은 단순히 우리의 희로애락을 표현하는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신 에너지, 즉 심리적 에너지, 사이킥 에너지의 역동적인 흐름이었습니다. 융은 감정을 우리 내면의 강물에 비유했습니다. 감정이라는 강물이 고요하고 잔잔하게 흐를 때 우리의 삶은 평화롭고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그 강물이 범람하여 통제불능의 상태가 되면 우리의 내면은 파괴되고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타인의 감정이라는 강물에 휩쓸려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감정적 의존의 본질입니다. 융은 감정적 의존이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을 구분했습니다. 바로 정서, 이모션과 감정 feeling입니다. 정서는 외부 자극에 대한 무의식적이고 즉각적이며 강력한 반응입니다. 예를 들어 예상치 못한 소리에 심장이 철렁하고 놀라거나 누군가의 환한 표정을 보자마자 나도 모르게 긴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가 개입하기 전에 이미 발생해버리는 생리적, 심리적 현상입니다. 반면 감정은 이 즉각적인 반응을 의식적으로 인식하고 평가하며 의미를 부여하는 단계입니다.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아, 저 사람이 화가 났구나.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저렇게 화가 난 걸까? 라고 생각하는 과정이죠. 정서는 우리의 내면에서 폭발하는 불꽃과 같고 감정은 그 불꽃을 관찰하고 이해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입니다. 감정적 의존은 우리가 이 첫 번째 단계, 즉
정서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의 정서가 마치 전염병처럼 내게 곧바로 옮겨와 내 삶의 방향키를 놓아버리는 상태. 마치 상대방의 몸에 내 신경망이 직접 연결된 것처럼 그의 기쁨, 슬픔, 분노가 나의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는 행복한데 나는 우울할 수 없고, 그는 슬픈데 나는 기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의존의 늪에 빠지면 우리는 자신의 심리적 에너지를 통제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투사 프로젝션 해버리게 됩니다. 내 감정의 주인이 상대방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결국 감정적 의존의 본질은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책임지지 않고 외부 대상에게 맡겨버리는 태도입니다.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이해하고 다스리기보다 타인의 감정에 휩쓸리는 편이 더 쉽고 편안하게 느껴지는 착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잠시의 위안일 뿐 결국 우리를 더 깊은 혼란과 고통 속으로 밀어넣게 됩니다. 융은 진정한 관계란 두 개의 분리된 강물이 나란히 흐르며 함께 바다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감정적 의존은 한 강물이 다른 강물을 집어삼키고 그 흐름마저 잃어버리는 비극과도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위험한 감정의 늪에서 벗어나 우리 자신의 강물을 온전히 다스릴 수 있는 융의 지혜를 하나씩 탐구해 볼 것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우리가 왜 이토록 타인의 감정에 의존하게 되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그림자의 공포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그토록 타인의 감정에 쉽게 의존하게 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파고들어 봅시다. 이 현상의 핵심에는 혼자 되는 것에 대한 깊은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내면의 텅 빈 공간, 즉 융기 말한 그림자, 샤도우를 마주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우리 자신의 모든 부정적인 측면들을 의미합니다. 나약함, 열등감, 불안, 분노, 질투, 그리고 무엇보다 깊은 고독감과 같은 감정들이 그림자에 속하죠. 이러한 불편하고 어두운 감정들을 외면하기 위해 우리는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혼자 있기 싫어 옆방에 있는 사람의 불빛에 의지하려는 것처럼요. 감정적 의존은 바로 이 어둠을 외면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상대방의 기쁨이라는 불빛에 의존하여 내면의 공포와 불안을 잊으려는 것이죠. 하지만 융은 이 지점에서 매우 중요한 통찰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그림자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 그림자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교묘하고 파괴적인 방식으로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의식하지 못한 채 우리의 그림자를 타인에게 투사, 프로젝션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 안에 있는 나약함과 외로움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종종 상대방에게서 강함과 안정감을 끊임없이 요구하게 됩니다. 그는 내면에 숨겨둔 자신의 나약함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 그 역할을 대신해 줄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잠시라도 불안해하거나 나약한 모습을 보이면 내 그림자가 들통날까 두려워 더 큰 불안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결국 감정적 의존은 상대방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할 용기가 없어 다른 사람에게서 그 해결책을 찾으려는 이기적인 행위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에게 자신의 어두운 면을 대신 짊어지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연결이 아니라 두려움과 결핍으로 엮인 병적인 관계입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상대방의 감정이라는 파도에 휩쓸려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감정적 의존에서 벗어나려면 가장 먼저 우리 자신과의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어두운 방의 문을 열고 들어가 불을 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 안의 그림자를 직시하고 그것이 나의 일부임을 인정하는 것. 그림자와의 화해를 통해 비로소 우리는 외부의 빛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빛을 내는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두 개의 온전한 빛이 만나 서로를 비춰주는 것입니다. 한쪽이 다른 쪽에 빛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빛을 충실히 비출 때 비로소 더 밝고 아름다운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관계가 어떻게 우리 내면의 거울이 되는지, 그리고 투사와 원형이라는 개념이 우리의 감정적 의존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는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거울을 통해 상대방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내면에 숨겨진 모습, 즉 그림자가 투영된 이미지를 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윤근 이 현상을 투사 프로젝션이라고 불렀습니다. 감정적 의존 관계는 이 투사의 메커니즘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무대입니다. 한 여성이 남자친구에게 끊임없이 오빠는 왜 이렇게 내게 무관심하고 무심해? 라고 비난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언뜻 들으면 이 남자는 무심하고 여자는 사랑에 목마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융의 이론에 따르면 이 여성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깊은 결핍감과 외로움을 직시하기 두려워 그것을 남자친구에게 투사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그림자인 외로움을 인정하지 못하고 남자친구를 통해 그 부분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채우려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녀가 남자친구에게서 보는 무관심은 사실 그녀 자신 내면의 무관심을 반영하는 왜곡된 거울 이미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투사는 우리가 의식적으로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우리 내면의 숨겨진 부분을 타인에게 덧씌우는 무의식적인 심리 기제입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강렬하게 끌리거나 혹은 혐오하는 대상의 특징들은 종종 우리의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어떤 모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정적 의존은 이 투사 과정이 극단적으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감정에 의존함으로써 우리 내면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이 투사의 이면에는 원형 아케타입 펜 이라는 융의 개념이 숨어 있습니다. 원형은 인류의 보편적인 경험이 축적되어 형성된 무의식적인 정신적 패턴입니다.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러한 원형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감정적 의존 관계에서는 특정 원형이 강하게 활성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감정에 끊임없이 맞춰주고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은 희생자, the victim, 나 어린아이, the child, 원형에 지배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누군가에게 보호받고 구원받기를 무의식적으로 바랍니다. 마치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라고 생각하며 상대방을 영웅 the hero 이나 구원자 the savior 원형으로 투사하는 것이죠. 이러한 투사와 원형의 역학은 관계를 진정한 사랑이 아닌 심리적 역할극으로 전락시킵니다. 우리는 진짜 나 자신이 아닌 원형이 부여한 가면을 쓰고 관계에 임하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영혼을 비추는 맑은 거울과 같아서 우리는 그 거울을 통해 상대방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온전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 의존 관계의 거울은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모습을 비추는 척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숨기고 싶은 우리 자신의 그림자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정적 의존에서 벗어나려면 관계를 통해 상대방을 탓하기보다 그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직시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그림자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치유할 때 비로소 거울은 왜곡 없이 맑아집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우리는 상대방의 감정과 자신의 감정을 명확히 구분하며 건강하고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관계는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성장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신을 온전히 들여다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거울이니까요. 다음 섹션에서는 이러한 내면의 여정을 가능하게 하는 고독의 의미와 윤기 제시한 궁극적인 목표인 개성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정적 의존에서 벗어나는 것이 곧 혼자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혼자 설 수 있는 사람만이 비로소 건강하고 풍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융은 이 과정을 개성화, 인디비주에이션 아방타에라고 불렀습니다. 개성화는 단순히 독립적이 되는 것을 넘어 자기 자신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평생의 여정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을 통합하고 그림자를 포함한 모든 내면의 조각들을 인정하며 나만의 고유한 존재로 거듭나는 과정입니다. 이 개성화의 여정은 필연적으로 고독, solitude를 요구합니다. 여기서 고독은 외로움, loneliness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고독과 외로움을 종종 혼동하곤 합니다. 외로움은 타인의 부재에서 오는 고통스럽고 공허한 감정입니다. 마치 거대한 사막 한가운데 홀로 서 있는 듯한 느낌이죠. 하지만 고독은 오직 나 자신과의 온전한 만남을 위한 소중한 시간입니다. 융의 명언 중 하나를 떠올려 봅시다. 외로움은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중요한 것들과 소통하지 못할 때 오는 것이다. 외로움이 타인을 갈망하는 마음이라면 고독은 나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치유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고독 속에서 비로소 타인의 감정이나 기대에 휘둘리지 않고 나 자신의 진실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가? 나는 무엇에 기뻐하고 무엇에 슬퍼하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런 질문들은 타인의 그림자 속에서 살던 우리가 처음으로 나 자신의 빛을 향해 걷기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개성화의 여정은 때로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익숙했던 의존의 끈을 놓아버리는 일은 마치 안전한 항구를 떠나 망망대해로 나서는 것과 같으니까요. 아무런 지지대 없이 혼자 서야 한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를 짓누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외부의 자극이나 타인의 감정 없이는 불안해하던 우리가 내면의 힘을 기르고 나의 감정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단단한 존재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의 칭찬이나 인정에 흔들리지 않으며 비난이나 비판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면 깊은 곳에서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힘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얻는 가장 큰 선물은 더 이상 타인의 사랑이나 인정에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온전해졌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는 더 이상 결핍을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풍요로움을 나누는 축복이 됩니다. 개성화된 개인은 타인의 그림자를 읽고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으며 그 관계 속에서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상대방의 감정이라는 파도에 휩쓸려 허우적거리지 않고 고요한 마음의 항해를 즐길 수 있게 됩니다. 고독은 결국 자신과의 진정한 사랑을 시작하는 가장 숭고한 행위입니다. 감정적 의존은 자신을 잃어버리는 길이지만 고독은 자신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그 안에서 온전함을 느낄 때 비로소 우리는 타인과도 온전한 세계를 공유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융이 말한 홀로 서기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이해를 바탕으로 감정적 자립을 위한 3가지 구체적인 실천 단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감정적 자립을 위한 3단계. 지금까지 우리는 융의 심리학을 통해 감정적 의존의 근본 원인을 깊이 탐구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이론적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삶에서 직접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감정적 의존에서 벗어나 진정한 감정적 자립을 이루기 위한 3가지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 인식, awareness의 거울을 들여다보기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는 바로 나의 감정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감정적 의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외부 대상의 감정에만 초점을 맞추는 데서 시작됩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단 10분이라도 시간을 내어 오늘 나는 어떤 감정들을 느꼈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기분이 좋았다면 왜 좋았는지, 우울했다면 왜 우울했는지 그 이유를 판단하거나 분석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기록해보세요. 감정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순히 짜증났다라고 적는 대신 상대방의 무심한 말투에 짜증이 났다. 그 감정의 밑바닥에는 내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슬픔이 있었다. 라고 더 깊이 파고들어 보세요. 이러한 자기 탐색은 우리의 감정이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습관을 들이면 어느 순간 타인의 감정이 나를 덮쳐올 때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분리해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단계 수용, acceptance의 품을 열어주기, 자신의 감정을 인식했다면 다음 단계는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이런 감정을 느끼면 안 되라고 스스로를 억압하거나 나는 왜 이렇게 부정적이지? 라며 자책하곤 합니다. 하지만 융의 가르침처럼 그림자를 외면할수록 그것은 더 커집니다. 우울함, 불안함, 질투 등 모든 감정은 우리의 일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망가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아, 내가 지금 불안함을 느끼고 있구나. 괜찮아. 불안함은 나를 지켜주려는 신호일 수도 있어. 라고 스스로에게 따뜻하게 말해주세요. 부정적인 감정을 무조건 없애려 하지 말고 그 감정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지 탐색해 보세요. 감정을 수용한다는 것은 그 감정에 휩쓸리는 것과는 다릅니다. 감정을 파괴하거나 억압하지 않고 마치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바라보듯 그저 흘려보내고 관찰하는 것입니다. 3단계 행동, 액션으로 나의 중심 잡기 마지막 단계는 인식하고 수용한 감정을 바탕으로 주체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감정적 의존 관계에 있을 때는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하거나 상대방의 스케줄에 맞춰 내 삶을 조정하곤 합니다. 이제 그 패턴을 깨고 오직 나만을 위한 시간을 만드세요. 책을 읽거나 혼자 산책을 가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명상을 하는 등 타인의 감정이나 존재와 무관하게 내게 기쁨을 주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이는 단순한 취미 활동을 넘어 감정적 자립을 위한 근육을 키우는 훈련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감정에 동조하기 전에 한 발짝 물러서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은 정말 나의 것인가? 아니면 상대방의 감정인가? 이러한 질문은 우리에게 감정의 주체성을 되찾아주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이 3단계를 꾸준히 실천하면 우리는 타인의 감정적 롤러코스터에 함께 탑승하는 대신 내 삶의 운전대를 스스로 잡고 나아갈 수 있는 단단한 주체로 성장할 것입니다. 감정적 자립은 고독 속에서 시작되어 자유로운 관계라는 풍요로운 결실을 맺게 됩니다. 자, 이제 다시 지혜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그 길거리에서 그녀는 더 이상 억울해하며 울지 않습니다. 남자친구의 감정에 따라 무너지던 예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죠. 이번에 남자친구가 힘든 하루를 보내고 돌아와 말없이 앉아있을 때 지혜는 불안해하며 내가 뭘 잘못했나? 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아 그의 감정을 존중해 줍니다.
때로는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고 그가 말을 꺼낼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감정이라는 강물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남자친구의 슬픔을 함께 나누되 거기에 휩쓸려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적 의존에서 벗어난 진정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사랑은 두 개의 빛나는 별이 서로의 궤도를 존중하며 함께 밤하늘을 수놓는 것과 같습니다. 한 별이 다른 별의 빛에 의존하여 스스로 빛을 잃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빛을 충실히 발할 때 비로소 더 밝고 아름다운 우주가 탄생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결핍을 채우기 위한 거래가 아닙니다. 사랑은 두 명의 온전한 개인이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감정적 목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손을 잡고 인생이라는 길을 묵묵히 동행하는 것입니다. 칼 융은 다음과 같은 심오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유일한 탈출구는 오직 내면으로 향하는 여정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타인의 감정에 끊임없이 휘둘리는 삶에서 벗어나 나 자신의 감정을 온전히 마주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내면의 깊은 곳으로 향하는 유일한 문입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사랑과 평화가 이미 그 안에 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감정에 따라 웃고 울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 자체로 충분히 빛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이제 타인의 불꽃에 의존하여 당신의 길을 밝히지 마세요. 당신 내면의 불꽃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 빛으로 당신의 길을 비추세요. 당신 자신에게 가장 밝은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 자신의 횃불을 드는 사람이 되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작은 불꽃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메시지가 꼭 필요한 다른 누군가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우리의 마음속 깊은 미로를 함께 탐험하는 융의 창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에도 더 깊은 심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여정에서 다시 만나요.